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박정입니다. 예, 뵙습니다.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유세본부장 할 때 그때 현장 취재하셨죠? 맞습니다. 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출마하게 되신 이유 그것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 원내대표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첫 번째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두 번째 김병기 원내대표가 2기를 맡았는데요. 네. 여당 집권당의 원내대표니까 내란에 대한 걸 빨리 종식하고 그리고 결국은 지방선거 이기는 거 아니었겠어요? 네.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하나는 혼란을 수습해서 당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대전환에 대한 경제 성장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잘 서포트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요 네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누가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구나. 네. 당에 20년 이상 있었는데 당밥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 위기의 순간과 그렇네요. 당의 안정 그리고 지방선거는 제가 아주 잘 치릅니다. 그 말씀 좀 더 해볼까요? 네. 그게 출마의 변하고 같으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은 예. 이기 지도부는 이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이겨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제가 사실은 파주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 지역이라 61년 만에 의원이 처음 됐습니다. 네. 그것도 세 번째 도전 만에 됐고 12년 만에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 험지가 됐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경기도당 위원장을 22년에 했는데 그때 대선과 지선이 있었죠. 네. 정말 안타깝게도 22년 대선에서 우리가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5.3%를 이겼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다 질 때 그리고 바로 이어진 지선 어려웠잖아요. 네. 그때 호남과 제주를 빼고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경기도에서 지켜냈기 때문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기세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세 본부장으로서 우리 후보와 지금 대통령이시지만 5,015km를 같이 다니면서 네. 현장 밀착형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조용하게 강한 게 박정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그리고 당의 혼란을 안정으로 돌리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쪽으로 민생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 이기는 게 요 원내대표의 바로 임무다. 이런 생각에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박정 의원 이 원내대표 출마한 이유와 또 박정 의원의 경쟁력까지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당원들도 투표를 하게 되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시청자분들도 주의 깊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원내대표가 되시면 이걸 제일 먼저 하겠다. 어떻게 보면 1호 공약 이런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가장 현안 문제가 2차 종합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통일교 신천지 특검인데 이거 빨리 1월 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내란 종식을 빨리 하지 않으면 또 정교분리에 대한 것들을 빨리 바로 세우지 않으면 민생 경제로 돌아가기가 또 시간이 그만큼 지연되죠. 지금 정말로 대통령께서 노력하셔서 어제 중국에서 들어오셨는데 경제에 대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이때 집권당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법안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다. 제일 급한 거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1월 중에 처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사안 법안 통과 이건 또 이제 원내에서 힘있게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고 자 근데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번에는 사실 구원투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4개월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4개월보다는 이게 4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새로운 원내대표 하는 게 오히려 더 1년 동안 원내 사령탑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뭐 일을 더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당의 위기라면 위기 상황인 거죠. 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방선거를 이기하는 게 이게 일이 작나요? 그러면 3기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하면 되고 네.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래서 중간 개투론을 얘기를 한 것이 네. 선발 투수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음. 그러면 이제 중간 개투가 투입되는데 중간 개투가 마무리까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구 한 구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또 우리 저 유야수 내야수인 의원님들을 믿고 어허. 상대방에게 맞춰 잡는 방법도 있고 헛스윙을 유도하기도 하고 예. 파울 만들어서 결국은 이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슨 다음에 상임위 배정권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엄중한 시기에 한간소리다. 지금 이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결국은 다음 3기에 하실 분들도 편해지실 거고 우리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국가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럴 네. 때 힘을 쓰는 게 진정한 릴리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정한 릴리프 역할 자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의 위기 상황, 구원투수, 그러니까 릴리프 중간 궤투가 올라온 상황이 됐는데 역시 이제 김병기 의원, 뭐 강선우 의원 이 이른바 이제 공천 헌금 의혹, 도덕성 의혹 여기에 대한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특히 뭐 김병기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은 안 하겠다. 제명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분명히 본인이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들어주자는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당의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네. 지금 지도부가 잘해서 빠르게 이거를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소해서 이 과정을 소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하든 서류를 통해서 하든 또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결론을 내서 당 지도부에 보고를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부가 지금 이미 지시를 내려놨는데 중간에 그거를 다시 또 바꾸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명을 들어보고 나서 네. 이것이 정말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인지 도덕성의 문제인지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억울함을 없앨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억울함 자체를 그냥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과연은 국민들한테의 올바른 자세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공당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공당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하루에 한 건 그 정도인가요? 하여튼 의혹 제기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해운 그 후보자를 임명하신 인사권자의 메시지는 결국은 통합이었잖아요. 그 통합과 능력, 실용 이런 부분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5번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하신 한 분인데 그동안은 왜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그걸 앞뒤를 떠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일단은 이분에 대한 거는 통합 메시지와 능력에 대한 검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묻힐 만큼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사퇴해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인사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걸 검증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국민이 그걸 판단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임명권자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본인이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 인사청문회라는 절차가 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원칙이라는 게 중요해서 그 윤리심판원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저는 절차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절차가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절차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셔서 이제 오늘 오후에 토론도 진행이 되죠? 제가 네, 토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을 어떻게 부각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하신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정책을 국회에서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 이 집권당의 원내대표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22대 대선에서는 22년 대선에서는 제가 꿀벌 선대라는 기가 막힌 선대를 만들어서 예, 그래서 아주 히트를 치고 경기도에서는 5.3%를 이겼는데 제가 그때 통탄한 게 더 열심히 해서 8%, 9%까지만 높였으면 경기도에서 이겼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유세본부장으로 전국을 다녀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그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우리 유권자들을 향해서 국민들에게 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어떻게 서포트해드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걸 하고 네. 그런 가지 약간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구조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고위당정을 주말에 한 번씩 하는데 이런 것들을 24시간 수시로 할 수 있는 당청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일단은 이게 수평적 소통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또 제 임기 동안에는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신경 안 쓰시게 네.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 의원실에 사득이라는 글자를 가장 크게 써놓고서 매일 보게 되는데요. 네. 사득이 버릴싸 가질득입니다. 가진 걸 버려야 된다 이런 건데 그 가진 걸 버려서 뭘 얻겠다가 아니고 네. 자기를 내려놔야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원내대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어를 내려놓고 민주당이 얻는 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얻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선거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원내대표에 당선되시면 또 저희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